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어제 보면 유시민,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시민이 아니죠. 노무현 재단의 알릴레오의 첫 번째 방송이었던 문종인 교수, 문종인 특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저희들의 걱정이 단순히 기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외통수에 몰렸다라는 이야기가 좀 과한 거 아니냐는 분도 계셨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인 옌세퉁이네요. 옌세퉁 중국 발음인데 67세시고 이분이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참 끔찍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옌세퉁 한마디 이론입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 북한의 핵을 없애는 그거는 이미 끝났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북한의 핵 보유라는 새로운 현실을 수용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안면 몰수한 거네요. 안면 몰수한 거죠. 안면 몰수하고 자, 뭐 북한이 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이 북한이 지향한 바가 이른바 파키스탄 모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파키스탄 같이 만난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막상 개발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도 처음에 한 2, 3년은 갔다가 좀 구박 좀 하다가 결국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김정일, 김정은 양대에 걸쳐, 아니 정확히 뭐 아버지까지 하면 김일성까지 되겠죠. 3대에 걸쳐서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이른바 파키스탄 모델로서의 핵 보유국의 위치를 갖다가 점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옌쉐퉁, 이 사람 그냥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옌쉐퉁 교수 얘기는 그거 받아들여라. 뭐냐가 옌쉐퉁 교수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책사입니다. 시진핑의 외교 책사이고 외교 책사죠. 그 칭화대학이라는 게 뭐 중국의 가장 좋은 대학 둘 꼽으라면 북경대, 칭화대고 칭화대는 또 시진핑 주석이 나온 학교예요. 모교입니다. 모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게 뭐 거기 무슨 연구소장이랑 별로 의미 없고 개인적인 사설이지만 이분은 조선일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력신 조선일보와 한반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인터뷰한다 그러면 이건 중앙당의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애청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중국은 탈냉전 이후에 3대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한반도 3대 원칙. 정확히 하면 대조선반도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외우기 쉽습니다. 세 가지. 부전, 분란, 무핵입니다. 즉 부전,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건 질서가 무너지니까. 분란, 북한에서 무슨 소요 사태가 나서 자기 중국과 이른바 조선, 자기들이 얘기해서 조선이라고 그러죠. 북한과 중국 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난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셋째, 무핵. 즉 한반도가 북한이 됐든 한국이 됐든 핵무장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일본, 베트남 그들이 가장 신경 쓴 대만까지도 타이완까지도 핵무장을 하기 때문에 부전, 분란, 무핵 3원칙은 중국이 그동안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비핵화 실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비핵화에 대해서는 또 한반도 비핵화냐 뭐 북한 비핵화냐 얘기했지만 하여튼 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992년 우리 수교한 이후로 그 원칙은 견제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저 젊은 아이들 말은 쌩을 까버린 거예요. 쌩 깠죠. 이게 자 한반도에 핵실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도발을 하고 있을 때 중국 외교부는 앵무새 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뭐 미군이 전략 핵물자를 들여오고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북한 너무 뭐 자극하지 마라. 북한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대화 협상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하는 건 우리도 반대야. 그래서 중국이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다뤄왔는데 지금 시진핑의 책사인 옌쉐퉁이가 오늘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보유는 새로운 현실이고 미국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미국도 받아들이고 지금 뭐 우리는 중국을 뭐 의장국으로 해서 육자회담 해오고 북한 비핵화한다고 씩씩거렸던 우리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와서 중국이 보면은 미국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했던 또 두 가지 이른바 전술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쌍중단, 하나가 양괴병행이에요. 쌍중단이라 하면 대한민국과 이른바 미국 간의 합동 군사훈련과 그렇죠.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실험을
동시에 중단하자. 그거는 쌍중단.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진 상황. 이루어졌어요. 1년 동안. 양교의 병행이라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협정과 다음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비핵화를 함께 이른바 스텝 바이 스텝, 페이스 투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그야말로 행동, 액션 투 액션으로 같이 하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중단도 끝났고 양교의 병행도 사실 평화협정 부분은 남아있고 사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제는 그건 불가능하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궤 병행이 이제는 지금까지 레토릭으로 써오던 거에서 벗어나서 중국으로서는 네. 자 양궤 병행 그러니까 비핵화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른바 저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제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죠. 자 비핵화를 우리가 얘기하는 좀 비핵화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 한반도 비핵화를 한 발 더 넘어서 가지고 네. 이제 중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갖다가 이른바 폐기하면은 그에 걸맞게 북한을 갖다 불안에 떨지 않게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둘째 주한미군을 뒤에서 백업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일미군 그다음에 괌 오키나와에 있는 핵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괌에 있는 이른바 전략 B-52, B-1, B-2B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핵 협상을 얘기할 수 있겠네 중국이. 그 중국에서는 보면 이거는 중국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북한이 깔짝거려주는 덕분에 이제 미국한테 야 너희 좀 애들하고 놀면서 너도 한 발 뒤로 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엔셰퉁 교수나 또 후안강 교수라고 있어요. 후안강 이 두 분의 대표적인 관변학자가 중국의 어떤 지도부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머리고 한쪽 후안강은 경제, 이엔셰퉁은 이쪽 통일 외교 안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부터는 이 사람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4년 봄에 네. 강창희 국회의장님 모시고 네. 중국 가서 중국의 뭐 저 총리 저 시진핑 주석은 물론이고 네. 회담도 하셨고 네. 뭐 총리 그다음에 뭐 저 전인대 중앙 상무위원을 우리 저 4명을 만났고 네, 네. 저 광동 수석이 후추나가 또 보자 그래가지고 후추나가 시진핑 다음이라 그래서 이제 그 장관 만나러 광주에 가가지고 또 후추나까지 만나죠. 이게 중국이 굉장히 호의를 베푼 거죠. 네. 다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시진핑부터 후추나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게 똑같아요. 5분을 얘기하든 15분을 얘기하든 30분을 얘기하든 이 사람들은 집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주석이라 할지라도 그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해갖고 그나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레토릭에서 하는 것 중에 한반도 평화 북한이 도발하고 그럴 때 우리 편을 안 들어주지만은 네. 그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 의지가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안 그렇죠? 완전히 완전히 이제 뒤통수 맞은 것이고 이제 보면 오늘 거듭 말씀드리죠. 이엔셰퉁 교수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보면 주석부터 시작해서 상무위원 전체, 정치국원 전체 그렇죠. 그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엔셰퉁 같은 후안강 같은 교수들이 함께 집체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강사죠. 이 사람들이 강사. 이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중국 지도부의 사부입니다. 사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동안 중국은 이제는 보면 대국 굴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뭐 도광양해라가 감추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G2 해서 미국과 맞짱 뜨자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얘기를 거예요. 이제 또 한번 보자. 예.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세계가 보유하고 네. 난 뒤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네. 연셰퉁의 냉정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네.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북한과 관계 개선, 경제협력 교류하기 위해서 시도할 것이다. 뭔가 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해온 목표로 해온 미국이 트럼프는 어떻게 하냐? 트럼프는 한미동맹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ICBM과 핵실험만 동결된다면 100% 지금 이 상태 100% 만족이다. 2019년 이후는 트럼프는 더 뭐 추가 전기가 없어도 괜찮을 거라 그러는데 같은 면에 후나바시 요이치라는 일본의 이제 일본의 원로죠. 원로죠. 원로가 얘기했는데
이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북한 비핵화 믿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 끝났다. 그럼 한반도는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6.25의 직전 상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조지 캐넌이 1947년 국무부에서 대소 봉쇄 정책을 할 때 한반도 일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1950년 애치슨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한반도는 동북아의 미 전략적 방어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미국은요. 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옛날 카이로 협정 때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카이로 협정 때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이어지는 선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군이 28,500명이라 하지만 전투 부대는 1개 여단에 불과합니다. 한 5, 6천 명 되죠, 여단이. 그러니까 1개 여단, 1기갑 여단 해갖고 한 5, 6천 명 되고 나머지는 다 지원 부대예요. 2만여 명이. 2만여 명이 지원 부대인데 자, 미국의 전투 부대는 갖다가 본토하고 계속 순환 배치합니다. 어느 날 순환 배치하다 어느 날 순환 배치 딱 끊으면요. 지금 보면 계속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김 실장 같으면 만약 김 실장이 트럼프 같으면 믿겠어요? 지금 한국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지금 몇 살 잡고 싸우는데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일 보면 광화문에서 바로 미 대사관 앞에서 양키 고홈을 갖다가 어제도 보니까 저 시위 합디다 양키 고홈 이야기하면서 아 김정은 백두충송위원회 노래 부르는 그런 나라에 과연 뭐 믿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동맹국이 우리만 있는 걸로 착각을 자꾸 하는데 독일, 일본, 저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또 상대로 해서 미국이 뭐 각각의 나라 그리스, 뭐 터키 이런 나라와 군사 훈련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미국에게. 근데 우리가 뭐 땡깡 쓰든 멱살 잡든 미국이 우리와 제휴할 거라는 것도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에요. 북한. 그 북한의 혈맹인 중국을 믿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에 압박을 가하겠다고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북 정책이 김 실장 6.25 전쟁 때 그 당시 마오쩌둥이 만나를 무릅쓰고 자기들로 따지면 건국한 지 1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49년을 건국했으니까. 49년에 건국하고 1년 만에 대거 그야말로 거의 60만 군대를 펑더와이를 통해서 때려보냅니다. 그리고 거의 20만 명이 전사하거나 한마디로 뭐 다칩니다. 모한영이라는 모택동이 장남도 여기서 전사했어요. 자, 그들은 혈맹 중에 혈맹이 58년까지 10개 사단이 북한에 주둔하면서 북한의 오늘의 그 모습을 갖다 만들어준 건 중국이에요. 그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이건 내 땅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정인, 정의용, 강경화 이 우리의 전략적 판단 미스로 이미 중국이 안면 몰수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끝난 얘기고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뭘 얘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개 학자니까 이건 뭐 중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 근데 아까도 그저 후나바시 주필 이야기대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하고 좀 멀어진 가운데 자연스럽게 북한에 가서 북한을 달랜다는 명목하에 옌세퉁 말대로 비핵화 안 해도 괜찮으니까 비핵화 안 해도 괜찮으니까 비핵화는 비핵화 북한에 보면 그 50년 60년에 걸쳐서 만든 핵을 갖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는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논리가 뭡니까? 유럽에서 팔았던 논리가 얘들한테 뭘 좀 줘야지 애들이 마음을 바꿀 거 아니야. 아마 미국 트럼프한테 가서도 그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북한이 비핵화는 안 하겠다고 주장해 왔는데 혈맹인 중국이 보증한 거 아니에요? 비핵화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이라는 그 양반은 무슨 뭐 천안함 연평도 폭격도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온놈을 믿고 밤잠을 이루나요 우리가? 핵무장한 북한에게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뭐 나중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일개 청와대 4급 행정관이 보자 그런다고 가서 두 발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이런 대한민국 국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정말 암담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아까도 보면 미국도 보면 이 급변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저희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제는 보면 정부를 갖다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4급 32살짜리 4급 행정관이 총장님 좀 봅시다.
참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 이런 근데 육군 참모총장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했을까요? 그건 청와대 뭐 인사행정실에 다 있으니까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한마디로 예? 이런 것 우리가 결국 우리가 국가를 갖다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부를 믿지 못할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